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6.25 전쟁 서울 수복 75주년의 날인 9월 28일 서울에서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라면서 침묵을 깨고 일어서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직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과 애국 시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파괴와 의회 독재를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6.25 전쟁 서울 수복일인 1950년 9월 28일로부터 정확히 75년 만에 바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국힘의 이번 집회는 지난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뒤 일주일 만에 수도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벌써 대구와 서울, 대한민국의 핵심 주요 도시들에서 두 차례나 장외투쟁의 그런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국힘의 이번 2차 장외집회 서울집회는 서울시청역 8번 출구부터 숭례문 오거리까지 7개 차선 규모로 진행됐고 연도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서울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일주일 전 대구 집회 7만 명 이상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이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걸로 예보됐습니다. 실제로 오전에는 상당한 비가 내려 장외 집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집회가 열리는 시간 직전 비가 그쳐 당 지도부와 당원들 사이에서는 하늘도 우리 집회를 돕고 있다는 고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집회 참석자들은 입법 폭주, 사법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헌법 파괴, 의회 독재, 사법 장악 규탄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고 일부 당원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역대급의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대중연설을 해서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과 환호를 받았습니다. 장 대표는 규탄 연설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 반대 세력 악마화, 선출 권력의 만능적 태도, 사법부 및 검찰 장악, 언론 통제, 야당 말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독재 7단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먼저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면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독재가 싹트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이 독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반대 세력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을 핑계대며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쳐댄다면 독재는 이미 3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 독재는 벌써 4단계를 넘어 5단계를 지나는 것이라면서 6단계는 야당 말살이다. 마지막 7단계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엔 총회에 가서 국격을 팔아넘기고 왔다면서
경제도 팔아넘기고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있다고 이재명을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엔 총회에 가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한 순간에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민노총 전 간부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고양이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면서 관세 협상이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던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라는 임무다라면서 저는 그 완벽한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행복하다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을 깨고 일어서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달라면서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내일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자유시민 세력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장 대표는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가 진정 두려운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한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75년 전 이날이 서울 수복의 날인 점을 상기시킨 뒤 오늘 서울시청에 있던 인공기가 내려가고 다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걸렸다. 그날의 승리는 승리 그 이상의 의미였다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였다. 피 흘려 함께 싸운 동맹국들의 뜨거운 연대였다.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낸 대한민국의 힘이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도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싸우고 이겨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재명 정권 책임을 물으면서 규탄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외환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트럼프와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데 이거 거짓말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세 협상이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관세 협상 합의문에 사인했으면 자기가 탄핵을 당했을 것이라고 완전히 말을 뒤집었다면서 이재명을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처음부터 3,500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나 EU 경제력에 비해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오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한 것은 대국민 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원내 대표는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신이 알고 내가 아는데 여권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조작된 음성 등으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옛날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법원장을 협박하는 것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히틀러도
수권법과 대법원 장악으로 총통이 됐고 남미 베네수엘라도 대법원이 무너지면서 독재가 시작됐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독재가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에 앞서 첫 규탄사를 맞은 백지원 전 대변인, 젊은 여성 대변인 출신이죠. 그는 정책내에 대해서 우리 세대를 먹잇감 해치우듯 개걸스럽게 씹어댔던 식인 괴물 같은 정치 기득권의 상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현재 30대인 백지원 전 대변인은 지금 우리 세대는 가장 중요한 10대와 20대 문재인이라는 재앙을 겪었고 20대와 30대에 이재명이라는 더 큰 악몽을 겪어야 할 운명이 되었다면서 2030을 고립시켜 말라 비틀어지게 하겠다던 민주당 당직자의 언어처럼 감히 우리 세대를 싸잡아 억지 비하하는 모욕과 무례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자유우파 성향 개그맨인 최국 씨는 개그 형태의 규탄사를 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최 씨는 무대 위에서 휴대전화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친구 재민이와 통화하는 설정의 꽁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것입니다. 최국 씨는 너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 재판받아야 한다며 나는 살다 한 회사 사장이 재판을 5개나 받는 건 처음 봤다면서 살다 지 사장 되려고 북한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을 겨냥해 넌 왜 외국 나갈 때마다 와이프를 데려가느냐? 너는 왜 그렇게 굽이 너무 높은 구두를 신느냐고도 했고 빨리 내려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이와 함께 연예인들에게 나라가 있어야 연예인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구국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집회, 서울 집회에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없애고 소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라는 것을 설치하는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방미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은 곳곳에 구멍이 많은 치즈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입법이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대단히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이라면서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미 설치에 대해 현재 방통위와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만 찍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불의와 공범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로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지원이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개인 카드로 빵 사 먹으라고 비아냥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먹을 빵은 개인 카드로 사 먹었다. 고기 육류도 안 먹고 단 음식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80이 넘는 베테랑 정치인이 이런 비아냥대는 식의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연세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저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있게 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면서 빵과 관련해 제가 수차례 말했고 비단 빵뿐 아니라 제 법인카드는 오직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또 화요일인 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된다면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서치법이 상정된 26일에도 내가 사형되고 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보려고 한다고 밝힌 뒤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한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방미설치법은 기존의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소관이던 유료방송까지 총괄하는 방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 공무원들은 모두 그대로 현재 직위가 이어지지만 딱 한 사람,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진숙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다는 소위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좌익 언론노조 세력들에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야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 눈의 가시인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다 했는지를 우리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들의 자진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강단과 결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